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1등급 국어 이광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광여자고등학교의 내신 경향 및 특징에 대해서 2019학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구성 및 세부적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두 번째, 고난이도 문제의 출제 영역과 그 수준은 어떠한지. 세 번째,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그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진 이후에 우리가 총평을 하고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학년 1학기 국어에서는 객관식이 총 24문제가 나왔고 서술형이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표를 딱 보시자마자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킬러 문항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평이한 시험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출제 경향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문학에서 무려 문제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자세히 보면 문학 중에서 소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에 비해서죠. 우리는 시와 소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시는 되게 압축적인 표현을 쓰고요. 소설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들을 하죠. 즉, 소설이 많다라는 것은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어야 할 그 정보량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일 수 있는 게 이 문제 하나와 지문 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많은 소설들을 다 읽고 세부 정보를 다 파악하고 그거에 알맞는 답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왜냐?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독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 화법과 작문도 문학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독서와 화법 등도 결코 빠지지 않고 항상 한 지문 이상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그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도 문제는 비문학, 아까 딸랑 한 지문 나온다고 했던 그 한 지문이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설에서는 서술형, 우리 내신하면 서술형들을 다들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소설에서의 서술형이 고난이도 문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문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요. 바로 음악, 과학, 기술이라는 학생들이 이거 선생님 좀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만한 소재들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꽤나 한 지문일 뿐이지만 꽤나 어렵고 너무 난해한 지문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평소에 비문학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문학의 경우에는 근거나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술형과 객관식 모두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특성상 글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허비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한 지문을 통째로 못 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실제 예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2번입니다. 한 문제에 장소 3가지를 적고 이유에 대해 화자가 빗댄 근거를 찾아 서술하라.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서술형이라고 해서 화자가 긍정하는 시어를 쓰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정보를 너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문학 지문이었는데요. 비문학 지문도 그림을 활용하여 실제 진동수가 몇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니, 비문학에서 논리적인 글을 읽었더니 수학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뒤에도 소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에도 소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 계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다지 높은 난이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한된 시간 동안 모든 지문을 소화하기에는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술형 4번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작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서 유사한 감정을 담은 시어를 찾아 서술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딱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작품으로 가야 하고 다시 보기를 읽어야 하고 그 안에서 뭐가 유사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전체를 잘 보고 싶은 것이지 한 지문 잘 읽겠습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긴 소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지문, 4지문 이상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쉽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세부 내용을 파악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전반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묻는다는 점 우리 앞서 예시를 통해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서술형 한 문제에서 화자가 선택한 장소 3가지를 쓰고 그것을 빗댄 근거를 찾아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술형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건 역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굉장히 촉박한 시간 속에서 뒤에 또 소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설을 매우 분석적으로 디테일하게 인물과 사건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연습이 충실히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한 문제가 나왔지만 비문학에서도 여전히 쉽지 않은 소재가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시진 않았지만 유인물로 별도로 제공된 것에서 나왔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해설이 되지 않은 지문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단순히 은광여고 킬러 문항 없으니까 풀만하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모든 유인물 프린트들을 다 정리해서 이것에서도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서작품, 시작품, 소설작품 어떻게 읽으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분석 노트 활용을 습관화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나 소설 같은 거를 단순히 한 번 읽고 끝내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기억에 남습니까? 사실 남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작품이 나오더라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이고 여기에서의 사건은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었는지까지 평상시 항상 읽는 모든 지문을 그런 식으로 분석 노트에 담아내는 능력을 습관화를 통해 기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공부법들을 체득하고 학교의 경향과 특히 소설이 긴 지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시간 단축을 매우 신경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2020년 은광여자고등학교, 2021년 은광여자고등학교 국어 내신 결코 흔들리지 않고 1등급 아니 만점까지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1등급 국어 이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